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발표된 6월 FOMC 회의록에서 다시금 이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하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여기에 더불어서 또 미 상무부가 중국 수출 제한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등 미중 갈등 우려가 다시금 커진 점도 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7월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이제 또 9월에 연속적인 인상을 보일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이어나가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 분석도 전사구조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요. 모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거든요.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자, 아쉽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만들어줬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이슈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단은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지난 6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이고 역시나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90%가 넘는 확률로 현재 7월 달 FOMC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위축이 된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지수의 하락을 형성해 준 게 바로 이 FOMC 의사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었냐 없었냐 이 점들을 우리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내용은 조금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하나같이 다 파래요.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8포인트 하락 마감이 된 반면에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3포인트 하락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왜 오늘 코스닥이 유독 더 크게 빠졌냐?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하락하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는 역시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FOMC 의사록입니다. 자, 일단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지금 현재 90%가 넘는다고 해요. 약 92%까지 올라왔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9월 달에 이어지게 되는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9월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약 20% 미만으로 아직은 9월 달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없어요. 단지 7월 달에 FOMC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일단은 아직 100%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시점에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7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사실상 재료가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할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일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오늘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연출해 주었냐?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왜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냐?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전장에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에 더 떨어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역시나 그 이슈를 체크해 봤더니 바로 누가 나옵니까? 중국이 나오게 됐죠. 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1.7포인트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하락 마감이 됐어요. 특히나 그중에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중화권에 무슨 사유가 있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인 부분들. 근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는 비춰지지만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국의 은행에 대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떨어뜨리는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리스크라고 불리울 만큼 상대적으로 악재성 이슈가 중국 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이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면 이 이슈가 역시나 일시적인 흐름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만들어졌었던 내용이라면은 사실 추가 하락을 견인해 줄 만한 모멘텀은 분명해요. 자, 하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속이 될 만큼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만한 악재성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을 크게 위축시켰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속이 될 만큼의 모멘텀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하게 되었을 때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선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건데 과연 코스피는 누가 지탱을 해줬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좀 전에도 우리 김혜연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듯이 실로 오래간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 포지션이 좀 컸습니다. 물론 아직 만족할 포지션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는 포지션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자동차죠.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사실 조금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챗 GPT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챗 GPT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시화가 되니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는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자동차 섹터들이 그나마 조금 뒷받침이 되어서 코스피는 그래도 이 낙폭 과대 시점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갔다가 2차 전지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갔다가 그리고 오래간만에 미디어 쪽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 여전히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주들이 끌고 가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오늘도 에코프로가 장중 상승 포지션을 형성해 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과연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황제주라고 불리우는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만큼의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 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꼬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낙폭 과대주들이 함께 연출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은 조금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차라리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빨리 찍어줘야 그 관심도가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갈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위축된 포지션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오늘은 조금 더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니까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하락세를 형성해주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크게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조금 더 크게 빠진 섹터가 무엇인지 조금 더 크게 빠진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드리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이었다라면은 중국 리스크였다면은 이 중국 리스크가 이제 소멸이 된다면 다시 반등의 포지션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또 7월 달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350개 종목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종목군들이 과연 이 350개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냐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오늘도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러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어디에 바로 여기 저희 이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검색기 종목군들 열일을 했습니다. 잠시 뒤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함께 해보고 싶다면 어디에 저희 이 교육방에 한번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은 우리 시장이 쉬어가고 있지만 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그 상승 흐름을 함께 하려면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장 전략 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대표님의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 강연회도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하반기 우리 시장은 사실 첫 거래일 이후에는 연일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이 상승을 멈추면 안 되겠죠. 이 종목들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수출 제한 영향에 금양이 연일 시세를 보이고 있죠. 누적 상승률 41% 넘어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루닛은 사우디 가상병원 프로젝트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1%대 누적 상승률. 포스코 DX는 통합 안전 솔루션 공급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21%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리튬 포어스가 이 중국 수출 통제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13%대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신스틸 하반기 기대감에 움직였죠. 12%대 누적 상승률. 카페24도 12%대 상승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엔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스틸이 전기요금 동결에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였죠. 1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진영이 13% 넘는 시세를 오늘장에서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이 중국 수출 통제에 반사수에 기대가 되죠. 8%대 오름세, 카페24, CU박스 모두 7%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픈롤 전일의 히든 종목이었는데 또 하루 만에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도 상한가 종목 잡아냈습니다. 그 밖에 웨이버스가 22% 넘는 시세 보였고요. 오상자이엘이 19%대, 임팩까지 18% 넘는 시세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이 히든 종목들, 검색기 종목들 연일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히든 종목도 배워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장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히든 종목이요. 어제 공개된 이후에 바로 시세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디션과 상관없이 연일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자,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오늘은 350개 종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공략을 하냐? 매집의 공략을 하는 거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아 제끼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교육에 드리는 것처럼 파동을 이용한 거래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챙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떨어진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는 이미 정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대적으로 금양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으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루닛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또 공략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반복적인 파동을 이용한 거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사실 오늘도 오전장에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종목군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신스틸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눌렸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10% 넘게 올라갔고 진영 같은 경우에도 최근 눌렸다가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10% 넘게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오늘도 역시나 오픈롤 6%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오픈롤이 무슨 종목이에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내용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든지 CU박스, 카페24, 크리스탈 신소재 다 언제 드렸어요? 최근 1주, 2주 내에 다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공략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 벌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검색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딱 검색기에서 상한가 끄집어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검색기 종목이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골라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오늘 같은 날에서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사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종목군들보다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진 종목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면 돼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 수익 챙기면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면 된다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있다, 관심이 있다, 수급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연출됐다라고 해서 자, 내가 못 팔았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눌리면 사면 된다고요. 특히나 오늘 오픈롤 아시겠지만은 장 초반에 6%까지 올라갔다가 장막판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아쉽기는 해요. 이따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왜 아쉬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만 알고 있으시면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수익 챙기시면 돼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드리죠. 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대응이 뭐라고요? 수익이 발생이 됐으면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매집 생각하실 거라고요. 매수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군들은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떨어질 때 다시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언제 떨어질 때 보셔야 된다고 하락을 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수익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은 오늘 더 많을 거예요. 왜? 오늘 250개, 300개는 올라갔지만 2,000개 넘게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오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또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또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차트의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좋고 나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투 나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쉽게 어저께 형성된 전고점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목표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못 올라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눌림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또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왜? 여기까지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마찬가지 루닛입니다. 사실 루닛은 최근에 어디까지?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30%가 넘게 올라갔고 안타깝게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루닛을 갖고 있다라면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저의 관점으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어디? 전 고점, 신고점인 20만 원 돌파를 또 우리는 욕심을 내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지 구간 또 형성되는지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린 또 1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힘들다. 자, 떨어지긴 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또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그리고 또 다시 뭐 하시면 됩니까?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전고점, 신고점을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많잖아요. 안타깝게 오늘 기준으로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배워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졌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러한 과정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도 돈 벌어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수익 나는 종목군들 분명히 발생했어요.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EV 첨단 소재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EV 첨단 소재 보시는 것처럼 자 수익 구간에 도달했던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EV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CU박스, 리튬 포어스도 어때요? 올라왔잖아요. 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떨어졌었다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 같이 만들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이따가도 저희가 히든 종목군들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혼자 해보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또 남은 7월달 그리고 2023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저희 이 교육방에 입장하셔야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요. 저 많은 교육들 장중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정말로 오랜만에 또 올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표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강연회에서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해외 전기차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종목이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계속해서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소주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저요? 네. 저 와인 좋아합니다. 와인도 상관없어요. 네. 소주, 와인, 양주 뭐 이들의 공통점은 술이다. 그 술, 알코올. 자, 알코올 중에 또 저희가 방금 언급한 주종 말고 또 뭐가 있죠? 위스키, 말고 국산주, 말고 맥주. 그쵸. 알코올, 맥주를 줄여서 말하면 아마 이 종목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힌트 이렇게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저희가 어저께 드렸던 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오픈롤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픈롤도 장 초반에 올라갔었어요. 장중 6%대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이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히든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어저께의 히든 종목이었던 오픈롤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진 건 맞아요. 특히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종가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었을 때 오늘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었어요. 어제 종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어저께 히든 종목인 오픈롤도 마찬가지로 전일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시초가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떨어졌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상장된 종목군들을 많이 공략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2개의 신규 상장을 드렸는데 오픈롤과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은 또 종목도 사실 오늘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요즘에 노리는 게 뭡니까? 따따상이죠. 따따상. 소위 말해서 300%. 300%를 도전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따따상을 못 가고 계속해서 밀립니다. 이 종목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오늘 신규 상장이 됐던 그 종목이 결국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와 상응하는 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 6%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기업도 보시는 것처럼 상장 당일날 어땠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 오픈롤도 첫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봅시다. 오늘 시장이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된 그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주는 포지션이 연출이 된다면 과연 신규 상장 종목군들 함께 움직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과정이 올라가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를 붙이고 싶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반대로 기술적 반등을 형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렸던 어저께 히든 종목인 오픈롤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드렸던 이 2글자짜리 히든 종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장된 그 신규 상장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그리고 어저께 히든 종목까지 그 세 개를 한번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뭔지 궁금하시다. 당연히 저희가 방송 중에 이 종목군들 종목명 공개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에 바로 저희 이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역시나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 히든 종목군들 공개해드리고 또 내일장부터 이 움직임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예측한 게 맞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 입장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코올 이렇게 드렸더니 유튜브에는 좋아하는 주종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주종이 원체 다양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정답은 아래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고 어떤 분께서는 시장이 더위를 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아름아름 이렇게 시름시름 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은 정말 굳건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틸이 다시금 14%대 시세를 보였고요. 진영도 13% 넘는 오름세, 또 이 중국 수출 통제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전일의 히든 종목인 오픈롤도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카페24 그리고 CU박스까지 모두 7%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 검색기가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포착했습니다. 성우하이텍 상한가 포착을 했고요. 웨이퍼스가 22%대 시세, 오상자이엘이 19%, 임팩이 1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뭐 검색기 종목들, 히든 종목들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이런 종목들로 하반기 좀 시장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검색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 검색기는 바로 상한가 종목을 또 포착을 해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게 돈 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사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게 뭐라고 했어요? 검색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 종목 선정을 저희 검색기가 대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을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익 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종목까지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의 히든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늘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열리라는 게 저희 검색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시장이 떨어지니까는 한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검색기는 대부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사람의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 종목군들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을 하루에 두세 개만 손대셔도 5% 이상 수익 내신다 따지면 못해도 10%, 15%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저희가 계속해서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교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검색기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 많은 종목군들이 어디에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어요. 물론 프로테이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오늘 저희랑 같은 검색기를 보셨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이 종목군들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성우하이텍 7%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어요. 무려 22%가 올라갔습니다. 자, 웨이버스 12%에서 22%, 10% 올라갔죠. 두 개만 해도 무려 32%예요. 뿐만 아니라 오상자이엘은 10%에서 19%, 9% 올라갔고요. 임팩 8%에서 18%, 1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8%에서 14%, 6% 올라갔고요. 이것만 합쳐도 25%예요. 그리고 하나기술 5%에서 12%, 7%, 그리고 아진산업 3%에서 9%, 6%, 13%라고. 자, 이거 다 더해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70%예요. 즉,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 공략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루 만에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꽂힐 수 있는 수익률이 70%였다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제가 포착한 시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가져가신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방송 때마다 그날 포착이 되었었던 히든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검색기 종목군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여러분들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린다고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다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70% 올라갔어요. 물론 한 개 종목이 70%가 올라간 게 아니지만 이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략이 됐다면 올라갔다고요. 물론 5% 이상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5%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종목군들이 오늘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저께도 이렇게 나왔고 매일매일 이러한 종목군들이 포착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급등하는 시점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을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에 공략을 하게 됨으로써 그 수익률을 고스란히 당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 검색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색기를 저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허투루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국내 굴지의 증권사와 합치, 협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그 증권사와 저희가 만들었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들어가시면 저희가 만든 이 검색기가 바로 뜹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증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자, 오늘 성우하이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결국에는 11,490원에 포착이 됐어요. 7% 올라갔던 시점에서 포착이 됐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끌고 가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죠. 손절가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시가와 저가를 활용한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기계적인 방법. 두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형성되어 있는 이 시가, 저가가 손절가가 된다.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이탈 안 하고 그냥 포착된 시점에서 꾸준히 봤더니 상한가를 갔더라. 20% 수익이 났더라. 이게 뭐예요? 팩트잖아요. 오늘 저희 어디에 검색기에 포착됐잖아요. 안 된 걸 저희가 갖고 왔겠습니까? 매일매일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린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나도 검색기 받고 싶어요. 신청하시라고요. 그럼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뭐 해드려요? 검색기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부터 신청자 받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다 이거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검색기뿐만이 아니라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검색기 버전보다 오늘 검색기 업그레이드가 조금 늦게 포착은 됐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포착이 되고 올라가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공략 못하시면 오셔서 도움 받으세요. 오셔서 검색기 달라고 하세요. 검색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웨이버스 1930원에 포착이 되고 12%에서 22%, 10% 올라갔어요. 자, 저희도 1965원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통해 업그레이드 버전 통해서 드렸어요. 검색기는 그냥 단순하게 종목이 포착이 되지만 업그레이드는 뭐라고 했죠? 대응 구간까지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좌 포트에 담아가 보세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경험을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할 기회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게 좋으면 여러분들 걸로 여러분들이 스킬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임팩도 그렇고 오상자기엘도 그렇고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다 포착된 시점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저희 검색기에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린다고요.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 또 이번 주 끝나면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바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뭐 할 거예요? 검색기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해드릴 거예요? 수익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도 웨이버스 수익 났습니다. 동국 RNS 수익 났습니다. EV 첨단 소재 솔트웨어 크리스탈 수익 났습니다. 자, 크리스탈 솔트웨어 루닛
한주라이트 메탈, EV, 리튬 수익 났습니다. 이 결과가 뭐겠냐고요.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이 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 다 있죠. 검색기 종목 다 있죠. 그리고 이 결과물 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교육방 통해서 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저도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저도 검색기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 이 증권사에서 뭐 할 거예요? 강연회 할 거예요. 그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 검색기 다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신청 안 하셔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다 드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검색기 신청 그리고 강연에 신청하는 방법 어디에서? 바로 이 교육방에서 신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 참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이 강연에 참석하시려면 관련한 정보 받아보셔야 될 텐데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들 다 함께 교육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볼 텐데 두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공공기관, 대학, 기업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요, 이 오염수 방류로 마트에 가면 이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화제가 됐는데 기억하시나요? 소금이죠. 오, 소금이 영어로? 솔트죠.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까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텨내주는 종목군들은 다시 뭐가 나온다고요?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군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눌렸고 올라왔다가 눌렸고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군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윗꼬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윗꼬리가 많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이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1,700원이고 적어도 2,000원, 2,200원까지 올라간다? 과연 몇 퍼센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적어도 20%, 30% 단기간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다 차이점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같은 장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결과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저희 이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정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응 전략들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706번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